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거는 남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자동차 리뷰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색다른 좀 컨셉으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화면은 전 세계가 SUV에 미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포르쉐 카이엔 때문이다. 라고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뭐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제 정말 엄청난 차량의 런칭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또 정말 많이 봤는데 이제 바로 롤스로이스의 최초의 SUV인 컬리넌이라는 모델이 동대문 DDP에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으로 보고 와 정말 저도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던 차량이라 사진으로도 보고 유튜브 리뷰 영상으로도 정말 많이 봤는데 정말 롤스로이스답게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그 크기도 웅장하고요. 그 다른 SUV와는 정말 차별된 그런 뭔가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롤스로이스 최초의 SUV였습니다. 그래서 컬리넌에 대해서 나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컬리넌은 직접 보거나 그렇게 실물을 봐야 좀 임팩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리뷰를 워낙 좋은 차기 때문에 뭐가 좋다 계속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서 어떤 리뷰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왜 지금 모두가 SUV에 열광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SUV에 이렇게 집중하고 열광을 하는지 그 본질적인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왜 SUV가 인기가 많을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SUV의 붐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그리고 페라리까지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SUV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SUV를 만들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SUV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글로벌 럭셔리 SUV 라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써봤고요. 그리고는 풀사이즈 SUV 라인업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SUV 라인업은 일단 뭐 연대 가장 좀 낮은 그런 브랜드들부터 제가 써봤는데 일단 마세라티, 르반떼가 있습니다. 마세라티도 계속 전통적으로 뭐 스포츠카나 그런 오픈카 그런 굉장히 스포티성을 띈 차를 만들던 이태리 브랜드였는데 이제 르반떼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SUV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벤틀리 또한 이제 벤테이가라는 SUV 모델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엄청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3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벤틀리도 벤테이가라는 SUV를 만들었고 람보르기니 또한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주문만 받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뭐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또한 뭐 우라칸, 아벤타도르, 가야르도, 무르시엘라고 전통적으로 또 카운타크 뭐 등등의 정말 많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카 브랜드였는데 람보르기니 또한 우루스라는 슈퍼 SUV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측에서는 SSUV다, 슈퍼스포츠 뭐 유틸리티 비이클 이렇게 SUV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도 DBX라는 이제 SUV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런칭을 안 했지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컬리넌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에서도 가장 큰 현재 라인업은 GLS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이제 마이바흐에서도 얼티메이트 럭셔리라는 정말 컬리넌 못지않은 정말 궁극의 럭셔리를 가진 그런 SUV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미 컨셉트카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컬리넌보다 더 물론 컬리넌보다는 좀 저렴할 것 같아요. 물론 컬리넌이 시작가가 뭐 3억 후반 4억 초반부터 갔기 때문에 뭐 마이바라는 그런 자체가 롤스로이스랑 경쟁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정말 궁극의 럭셔리카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풀사이즈 SUV는 이제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SUV인데요. 그래서 BMW에서 현재 X8을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에서도 그 Q8, 지금 제가 A8을 잘못 썼는데 Q8입니다. Q8이라는 초대형 SUV도 현재 개발하고 있고 현대에서도 올해 말에 이제 뭐 지금 스파이셔도 엄청 돌아다니고 있죠. 엄청 기대감이 큰 모델인데 이제 코드명 LX2라고 해서 현대에서도 풀사이즈 모하비 뭐 그
그 산타페 뭐죠? 맥스크루즈 그 이후 뭐 베라크루즈 이후의 모델이고요. 기아도 텔룰라이드라는 풀사이즈 SUV도 지금 그 스파이샷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도 GV80이라고 해서 제네시스의 최초의 SUV 모델을 뭐 컨셉트카도 공개를 했고요. 이제 이것도 물론 지금 연구 개발 중이라 곧 런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럭셔리 SUV뿐만 아니라 이런 풀사이즈 SUV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BMW, 벤츠, 아우디, 현대, 기아 모든 브랜드들이 이제 SUV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형 SUV뿐만 아니라 중형, 대형, 그리고 풀사이즈, 그리고 럭셔리 SUV까지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까지도 현재 SUV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SUV 시장의 확대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SUV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사람들은 SUV에 열광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봤습니다. 심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심리적 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SUV는 운전이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도 높고 차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면서도 이제 시야가 넓게 확보되면서 운전이 좀 편하다라고 뭐 SUV 타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고 이건 모두가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전고도 높고 그리고 이런 폭이 넓다 보니까 탔을 때 좀 안전하다. 또 세단이나 해치백보다는 좀 안전하다라고 심리적으로 느끼고요. 그리고 SUV는 편하고 실용적이다라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V는 뭐 위에 같은 얘기긴 하지만 또 편하고 뭐 트렁크 공간도 넓고요. 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짐 싣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실용적이다.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고요. 그래서 실용적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또 SUV는 여행 갈 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뭐 매일 가진 않지만 뭐 매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언젠가 한번 갈 때 그럴 때 되게 여행 갈 때 편안하겠다. 짐도 많이 실리고 또 그런 뭐 흙길이나 뭐 자갈길 꼭 오프로드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캠핑 가거나 하면 흙밟을 뭐 그런 비포 정도로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여행 갈 때 여러모로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SUV를 타면 좀 더 활동적이고 쾌활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뭐 세단은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좀 중후하고 좀 나이가 좀 있고요. 좀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SUV는 조금 활동적이고 뭐 겨울에 스노보드 타고 여름에 서핑하고 뭐 약간 그런 운동 좋아하고 좀 활발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일 3사의 디젤 엔진이 좀 익숙해지면서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디젤, SUV는 대부분 디젤이었는데 디젤이 달달거리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5 시리즈와 E클래스의 그런 고급 세단에도 디젤이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타보고 만족을 하면서 디젤 세단, 디젤 엔진도 충분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나름 탈만하구나, 꽤나 만족스러운데? 하면서 이제 그럼 디젤 SUV에 대한 인식도 괜찮네, 디젤 SUV도 뭐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이 되고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디젤 SUV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SUV는 일단 편하고 안전하고 좋다, 뭐 실용적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를 고려할 때 무조건 뭐 세단이나 SUV 혹은 SUV들끼리 많이 비교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기술적 요인입니다. 이제 기술적 요인으로는 뭐 정말 많은 게 있지만 이제 한 요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프레임 바디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차량 바닥에 옛날에 그 미니카 있잖아요. 미니카 뭐 타미 미니카 이런 거 막 경주하는 미니카 보면 이 바닥에다가 모든 그런 부속품, 차체 모든 걸 깔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뒤에 딱 돌려가지고 레이싱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프레임 바디라는 거는 모든 그런 구조들을 하부에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덮개만 씌워서 이제 그렇게 주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바디가 좀 튼튼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무게가 무겁고 운동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모노코크 바디, 알루미늄 바디, 카본 터보를 쓰는 SUV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SUV에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뭐 레인지로버도 뭐 대표적으로 모노코크 쓰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게도 가벼워지고 연비도 올라가고 운동 성능도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SUV가 굉장히 옛날의 SUV와는 비교할 수 없게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SUV를 타보니까 또 괜찮네 라고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서스펜션의 발전으로 인해서 SUV에도 멀티링크나 뭐 에어매틱 서스펜션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틸 서스펜션 들어가서 좀 정말 정통 SUV 딱딱하고 정말 와일드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올로드 성향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서스펜션에도 기본적으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에서의 안정성이나 그런 코너 회두성도 증대가 됐고요. SUV는 이제 전고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롤 현상이라고 해서 코너 돌 때 이제 뭐 차체가 쏠리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서스펜션의 발전으로 이제 좀 잡아주고요. 그리고 뭐 토크 벡터링 양쪽에 그런 돌아가는 걸 좀 컨트롤 해가지고 뭐 바깥쪽 바퀴를 조금 더 뭐 그런 빨리 달리게 해서 그런 걸 보조해주고, 그리고 서스펜션 댐핑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승차감을 높였습니다. 이런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을 굉장히 높여놨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진동과 소음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BM 정말 덜덜덜덜 막 후달달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디젤 SUV를 타도 괜찮네? 생각보다는 조용한데? 정말 조용한 것도 있고요. 뭐 V8이라든지 V6 디젤 엔진은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디젤 엔진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뭐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많이 좀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급 세단에만 적용되던 안전 사양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통풍 시트나 뭐 사각지대 어시스트 뭐 이런 좀 좋은 사양들 그런 것들이 SUV에는 없었어요. 물론 최고급 SUV는 있었지만 요즘 뭐 산타페, 투싼, 코나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옵션 사양들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런 일반 SUV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SUV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이제 부담이 없어진 거죠. 안전사항도 많아지고 편의사항도 많아지네. 그런데 또 전고가 높아서 운전도 편하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또 활용성도 높다 하면은 뭐 SUV를 당연히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UV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이런 기술적 요인도 굉장히 큰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요인입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로는 사회적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제 왜 사회적 요인이냐면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제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이 여가 생활이 증가하고 그래서 실용적이고 좀 다용도의 차량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일 많이 할 때는 뭐 여가를 즐기고 그럴 시간도 없었겠지만 이제 주 5일제가 되고 또 이번에 또 51시간인가요? 52시간 근무로 또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여가 시간이 또 늘어납니다. 또 여가 시간에 뭘 하겠어요? 일단 차를 타고 시동을 걸겠죠? 근데 세단에 시동을 거느냐 SUV에 시동을 거느냐 그 느낌 자체가 다를 거예요. 세단은 왠지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SUV는 약간 놀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오픈카도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생활 패턴이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SUV를 자연스럽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SUV는 짐차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뭐 자영업 하거나 할 때 뭐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트렁크가 넓기 때문에 SUV를 사자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SUV가 짐차의 목적도 있지만 뭐 짐차보다는 레저를 즐기며 가족적인 느낌의 차량이다 라는 이미지로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짐차에서 가족적이고 뭐 활동적인 이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SUV를 또 고르는데 크게 뭐 거부감이 없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뭐 같은 얘기지만 뭐 생계형 모델에서 주말 혹은 주말 레저용 혹은 뭐 다용도 모델로 SUV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한 뭐 레인지로버 같은 럭셔리한 SUV 모델들의 등장으로 SUV는 비싸고 고급스럽다. 레인지로버 보그나 뭐 이보크나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뭐 GL이나 GLS 같은 모델들이 많아지면서 SUV도 비싸고 고급스럽다. 저 차 비싼 차야. 저 차 굉장히 좋은 차야. 라는 인식이 SUV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S클래스 너무 좋다, 너무 비싸다 이랬었는데 요즘에 레인지로버도 S클래스 못지않다, 정말 좋은 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SUV도 충분히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럭셔리한 차다라고 또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성들의 SUV에 대한 인식 전환이에요. 불과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분들의 드림카, 로망인 드림카는 뭐 미니 쿠퍼, 유비틀, 뭐 골프 혹은 뭐 SLK, 지금 현재 SLC로 바뀌었지만 뭐 SLK나 그런 2인승 스포츠카 혹은 뭐 오픈카 아니면 작고 귀여운 그런 차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물론 그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식이 뭐 레인지로버 이보크나 뭐 GLC나 뭐 그렇게 좀 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그렇게 좀 크고 SUV로 바뀌었습니다. SUV 선호하시는 여성분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G바겐 굉장히 하얀색 G바겐 로망 갖고 있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SUV가 예뻐지고 멋져졌기 때문에 옛날엔 되게 투박했잖아요. 뭐 코란도, 뭐 무쏘 뭐 이런 워낙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요즘 비약적으로 디자인이나 그런 실내 공간이 예뻐지고 세련돼졌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봤을 때도 이 차 너무 예쁘다, 이 차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UV가 뭐 포르쉐 카이엔도 있지만 이제 스타일리시한 SUV의 등장으로 여성분들의 그런 로망, 그런 시각이 뭐 그런 예전에 그런 뭐 미니 쿠퍼나 유비틀에서 요즘 SUV로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SUV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 그리고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리적, 기술적, 사회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세 가지 뭐 제가 썼을 때는 나름 뭐 괜찮게 공감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공감이 되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제 누구의 생각도 아니라 제가 그냥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의 SUV에 대한 경쟁은 모두 포르쉐 카이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데 약간 뭐 그런 뭐 과장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카이엔이 2002년에 1세대가 첫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려가 많았어요. 포르쉐 전통적으로 또 스포츠카를 만들던 브랜드가 SUV를 만드니까 포르쉐는 뭐 죽었다, 뭐 이게 포르쉐냐, 이게 정말 뭐 역사적 가치를 다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게 우려와 달리 초대박을 칩니다. 초대박을 쳐서 이제 포르쉐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할 정도의 굉장한 또 볼륨 모델, 효자 모델로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물론 파나메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4도어 뭐 SUV나 세단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브랜드들도 분명히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포르쉐가 SUV를 만든다고? 과연 이게 성공할까? 시장에 외면받을 텐데 했는데 우려와 반대로 완전 초대박을 쳤기 때문에 분명히 뭐 다른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그런 브랜드들이 이것 봐라, 이거 성공하네? 하고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부터 뭐 개발에 착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어디까지나 제 넷피셜입니다. 그래서 카이엔의 대박 행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급 스포츠 SUV가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고요. 전통적으로 SUV를 생산하지 않았던 마세라티나 벤틀리, 그리고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페라리도 아직 정식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 정보를 낸 건 없습니다. 뭐 코드명이나 뭐 이름에 대해서 전혀 노출한 게 없어요. 원래는 계속 안 만들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엔 페라리도 우리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까지도 SUV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포르쉐 카이엔이 이 불씨를 지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이엔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안 했다면 이 다른 브랜드들이 이렇게 SUV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인과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SUV 시장이 점점 빠르게 커지고요. 그리고 그 라인업도 점점 뭐 이제 쿠페형 SUV도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 때문에 현재 그 SUV가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로는 이제 뭐 원래는 중형과 대형 SUV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근데 뭐 티볼리, 코나, 뭐 니로, 국산 그런 SUV에서도 이렇게 점점 소형 SUV의 그런 폭도 커지고요. 이제 뭐 곧 뭐 내년 정도면 뭐 트래버스도 들어올 줄 모르겠지만 트래버스, 또 현대 LX2 그리고 텔룰라이드도 아직 뭐 국내 런칭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또 3파전이 커져요.
그래서 뭐 포드 익스플로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풀사이즈 SUV까지도 그 범위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SUV도 정말 라인업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SUV도 있지만 뭐 쿠페형 SUV, 이제 뭐 GLC나 X6, X4처럼 그렇게 GLE 쿠페도 있고요. 쿠페형 SUV도 분명히 현대 기아에서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안 만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에는 뭐 해외 브랜드에는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SUV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트라 얼티밋 럭셔리라는 마이바흐 SUV도 있었고 롤스로이스 컬리넌 같은 울트라 럭셔리 SUV도 점점 런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벤테이가도 정말 빠른 SUV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SUV 벤테이가라고 이제 런칭을 했었는데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그걸 아마 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초고성능 SSUV라는 또 새로운 장르를 만들면서 그쪽 또 뭐 아벤타도르나 페라리 뭐 488이나 F12 벨리네타 같은 그런 최고급 최고 빠른 스포츠카를 뛰어넘는 그런 또 SUV가 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레인지로버는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SUV의 왕자는 레인지로버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레인지로버 시장이 점점 줄어들 판이에요. 물론 뭐 엄청 줄어들지 않겠지만 레인지로버도 워낙 그런 팬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레인지로버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오프로드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현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는 오프로드의 선구자였고 항상 그걸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또 레인지로버가 잘하는 부분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남들보다 더 한 발짝 두 발짝 앞서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또 오프로드에서 반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 SUV 시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로 국내에서 그 FCA 그룹 아시죠? 그 피아트랑 다치 램이랑 그런 크라이슬러 있는 그 지프도 있고요. 이 그룹인데 이 그룹이 이제 국내에서 피아트랑 크라이슬러의 비중을 줄이고 지프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시장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아트가 다 빠졌어요. 피아트 빠지고 지프만 이제 취급하는 매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프라는 모델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지프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프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SUV에는 점점 더 많은 신경이 쏘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UV를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점점 SUV의 라인업도 많아지고요. 그런 기능과 그런 성능도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단, 해치백도 물론 좋은 차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세가 SUV로 바뀌고 있고 또 아까 그런 사회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SUV가 좋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SUV는 아마 앞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전 사실 재미랑 좀 동떨어져 있긴 한데 다음에는 조금 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나 조금 더 신선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